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데이터메이커 대표 이해녹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이제 왜 체계적인 학습 데이터셋 관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트릭 MLOps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란 AI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 사람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제 마킹해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영상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를 주로 활용되는 라이다까지 저희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센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드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메디컬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AI도 같이 학습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의 이상적인 고객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 시간에 올바르게 정리된 데이터를 저희에게 주시고 작업자들이 정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순 없는 가이드라인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자들을 고용을 하고 이제 검수자를 채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해서 라벨링이 잘 된 이제 결과물을 고객사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게 정말 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고객사 입장에서도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게 라벨링이 되고 나면 고객사는 AI를 돌리게 되는데 AI의 결과물이 성능이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어떻게 그 성능을 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모델을 써볼까? 다른 모델을 써야 하니까 라벨링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는데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면 저희는 채용한 모든 작업자 검수자들 교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또 들으면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라벨링만 잘해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 실제로 좋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I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모델 중심 개발입니다. 모델 중심 개발이란 저희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셋은 고정을 하고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AI 해커톤이나 AI 대회를 할 때 주로 모델 중심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오픈 데이터셋은 고정이 돼 있고 얼마나 더 좋은 이제 방법론과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같은 데이터셋으로 정말 더 좋은 AI 성능을 내느냐를 이제 시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데이터는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가공을 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코드는 동일,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동일한데 데이터셋을 개선을 함에 따라 인공지능 성능을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적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데이터셋을 관리하고 AI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이러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이게 정말 뭐가 더 중요하냐,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5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가지고 원시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성능을 추출해 보았고요. 그 원시 모델에서 이제 학습한 이제 모델, 정말 다양한 모델,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말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죽기 살기로 정말 성능 향상시켜보자 했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최대로 저희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고작 3%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시 이제 오픈 데이터셋에서 정말 데이터셋을 한 번 더 라벨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일관성 그리고 퀄리티를 전반적으로 높여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는 비록 원래 학습했던 거에 2배밖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최소로 올린 게 8%였고 최대 18%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라벨링을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센트릭한 방식으로는 3%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데이터 센트릭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18%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트릭이 좋다고 이제 모델 센트릭을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데이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퀄리티,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생각하면은 단순히 분량을 생각하게 되지만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이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말 AI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좋은 데이터셋이란 무엇인가? 이 좋은 데이터셋이란 이 네 가지의 이제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의 얼굴에 바운딩 박스를 쳐라라고 저희는 이제 작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귀를 제외하고 정말 얼굴만 하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귀까지 포함이니까 귀까지 포함해서 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각자 이제 작업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에 따라서 이런 일관성이 결여가 된다면 AI는 더욱 헷갈려지는 거죠. 이게 귀가 포함이 된 게 얼굴이냐, 귀가 제외된 것이 얼굴이냐, AI는 헷갈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어떠한 것을 라벨링을 할 때 이러한 모호성이 없게끔 일관되게 데이터가 구축된 것이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이제 저희가 개와 고양이라는 것을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데 골든 리트리버만 저희가 계속 이제 라벨링을 한다면은 진돗개는 아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양이도 동일하죠.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개 또는 고양이라는 것을 구분하고자 할 때 그 개의 다양성, 고양이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AI에서의 데이터셋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낮에, 밤에, 그리고 카메라의 화질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런 모든 다양한 환경들이 실제로 AI를 디플로이하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걸 다시 라벨링하면서 데이터셋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컨디션들이 다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양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죠. 정답은 정말 없지만 최소 클래스당 5,000개 이상의 데이터셋은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얻었던 결과였습니다. 잠시 슬라이드가 두 장씩 혹시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AI를 개발하는 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과정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AI를 개발을 할 것인가, 프로젝트 설계를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설계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고자 하는 AI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들을 수집해 나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이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개고 어떤 부분이 고양인지 저희가 분류를 하는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가공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검수자들이 정말 이게 정확하게 라벨링이 되었는지 이제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검수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다시 가공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을 하다 보니까 특정 클래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공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으면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돌리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학습을 돌릴 때는 AI 개발자들은 이제 기대하게 되죠.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올까. 저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한다고 한다면 대충 내가 어떻게 로직을 짰는지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결과값을 충분히 근사치에 기대할 수 있지만 학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나왔는데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으면 바로 배포를 가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 모델이 잘못됐나? 또는 데이터셋이 조금 잘못됐나? 이제 저희는 데이터 센트릭한 AI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은 고정으로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좀 충분한 클래스를 수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조금 잘못 라벨링 된 것 같다. 그럼 다시 가공을 돌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모델 이제는 배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배포를 하게 되면 끝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포를 했다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배포라고 한다면 데이터 수집도 동시에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배포를 하게 되면은 AI가 잘못 잡게 되는 경우의 수가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럼 AI가 왜 잘못 잡았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AI가 잘못 결과를 나타낸 데이터셋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은 다시 가공을 하고 다시 이제 검수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돌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AI의 개발이면서 이제 AI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9페이지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데이터셋 관리라고 한다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할 때는 이제 총 세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셋 관리, 두 번째가 데이터 라벨링,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AI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집,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통계를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라벨링이 되는지 가공 상태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가 학습이 활용돼 있으면 어떤 학습 상태인지 볼 수 있는 것이 데이터셋의 관리에서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관점입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면은 수동적으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이미 예를 들자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개인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자동으로 취득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떠한 이제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를 직접 취득하고자 할 때 이제 수동적인 이제 수집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속적인 AI 개발 향상을 하려면은 자동적인 이제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API, SDK와 같은 이제 프로그래마틱한 이제 방법으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데이터셋을 이제 굳이 사람이 직접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는 언제 주로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CCTV를 통해서 이상행동 패턴을 이제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고자 할 때 CCTV는 지속적으로 어떤 스토리지 서버에게 영상을 이제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스토리지 서버에 영상이 축적되는 동안 이제 라벨링할 데이터셋을 어떤 API와 SDK를 통해서 이제 구축해야 될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해야 될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전체 데이터가 어떤 현황인지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어떤 데이터가 충분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데이터의 현황이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마다 매우 다양한 이제 단위와 이제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지의 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미지의 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을 했냐라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상행동 패턴, 사람을 인식하는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미지 안에 몇 명이 있을지 저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한 장이라도 사람이 10명 이상이 있는 것이 좋을 거고 이미지 한 장인데 사람 한 명밖에 없으면 더 많은 이미지 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내에 객체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되며 또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화질에 따라서 이미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과 음성이라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텍스트라면 그 텍스트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떠한 양상을 비치냐에 따라서 그런 분량을 체계적으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가공 상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이 지금 이제 막 로우한 데이터로 등록된 상태인지 이게 1차적으로 작업자를 통해서 몇 번째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검수자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 통과했으니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이제 검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가공 상태가 지금은 작업만 한 상태이지 검수까지 완료가 되어서 학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가 학습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종류의 아키텍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욜로로 학습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faster RCNN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을 할 때 중복된 데이터로 또 학습하게 되면 오히려 모델 성능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은 모델이 학습되면은 중복 학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학습으로 이용되지 않고 어떤 테스트셋, 추론으로서 이용됐다고 했었을 때 이러한 추론의 결과물이 이 데이터셋은 어떠한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얘는 같은 모델인데 왜 퍼센티지가 적게 나왔지? 이 데이터는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게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데이터셋
관리라는 측면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벨링 단계에서는요, 이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이미지, 비디오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NLP 분야의 텍스트, 그다음에 오디오, 그 외에 이제 센서를 하면 이제 또한 기계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유명한 이제 센서로는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라이더 센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외라고 둔 이유는 AI에 활용될 수 있지만 지금 5가지의 저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현실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 또한 라벨링 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그런 유연한 이제 라벨링 어노테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을 지원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폴리곤, 바운딩 박스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3D 바운딩 박스, 어떠한 객체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객체의 각도, 그다음에 크기까지 알아내는 것 또한 이제 모델을 진행하고자 하면 라벨링 기법 또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고용량, 위성 사진의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에 5GB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노테이터 안에서 이제 한 방에 로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요. 라벨 간 이제 객체 간의 이제 관계 지정, 그다음에 AI 기반 스마트 툴, 어떠한 라벨링이 진행됐을 때 이를 수정하는 것이 편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스마트 툴 또한 이제 라벨링 소프트웨어가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람이 라벨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라벨러, 작업자와 검수자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사람 관리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10명 미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프로젝트에서 100명, 수백 명을 저희가 같은 가이드라인 보고 일관성 있게 데이터셋을 구축하도록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벨러들을 채용을 할 때 이 라벨러 분들이 단순 반복 작업을 정말 견디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5명 중에 한 분은 반복적인 작업을 즐겨 하세요. 이거를 인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정말 이 라벨링 작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채용을 했었으면은 라벨링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로젝트마다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최신 정보로 작업자들한테 계속 지식이 업데이트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작업자들은 공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급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급여가 월급일 수도 있고 시급일 수도 있는데 가장 복잡한 급여 체계 방식이 이제 하는 만큼 일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급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 이미지의 장수로 채택이 돼야 되냐? 아니면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냐? 아니면 폴리라인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쳐져 있는 점만 가지고 그 점의 개수에 비례해서 줘야 되냐,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 타입에 대해서 매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100장의 이미지를 했고 어떤 사람은 50장의 이미지를 했을 때 100장의 이미지를 작업한 사람이 더 많은 작업을 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장의 이미지를 작업한 사람의 이미지를 봤을 때 거기에는 객체가 하나만 있으면은 총 100개의 바운딩 박스만 친 것인데 50개의 이제 이미지를 작업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 한 이미지가 4개다. 그러면은 총 200개의 객체를 친 거기 때문에 총 100장의 이미지를 한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양을 업무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 단가 책정이 이 프로젝트의 요구상에 좀 적절한 단가 책정 방식인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이제 단가 정책 책정 메커니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벨러들이 예를 들어서 시급을 한다 그러면은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에 정말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 라벨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수의 작업자, 검수자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데이터셋이 다수에 의해서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모델들을 잘 구축해 놓고 욜로에다가 넣어보자, SS에 넣어보자, Fast RCNN에 넣어보자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가장 좋은 이제 모델들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아키텍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아키텍처들로 인해서 이제 라벨링한 데이터를 한번 학습이 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이 되면은 이제 전이 학습이 되어서 모델 성능이 향상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AI가 잘못 라벨링한 부분이 있으면은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더 채워 넣어줘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GPU 머신이 아니라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량에 따라서 GPU 머신이 정말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GPU 머신이 어떠한 라벨링을 의뢰한 업체의 GPU 머신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GPU 머신을 활용해서 구축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가 정말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데이터 센트릭한 ML 오퍼레이션스로 AI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킨다면 어떠한 그림이 될까? 이거를 이제 CCTV 카메라를 통한 이상 행동 패턴 AI를 만든다는 가정을 통해서 한번 이제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이제 상단으로 보시면 CCTV 카메라를 통해서 관제 서버에 계속 영상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이 쌓이게 되는 영상들은 이제 API와 이제 SDK를 통해서 데이터셋 관리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로 자동적으로 쌓이게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객체 이상 행동 패턴을 할 수 있는 이제 AI를 이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델을 학습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작업자와 검수자를 채용을 하게 되고, 그 검수자와 작업자와 검수자를 이러한 종류의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원천 데이터에 쌓인 데이터셋을 채용하고 교육한 작업자, 검수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라벨링을 진행하게 되고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수 과정에서 잘못 라벨 일관성이나 이런 잘못 라벨링된 것이 있으면 다시 라벨링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정말 검수가 잘 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데이터셋 관리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로 쌓이게 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일정 분량 이상 쌓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선택하고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결과를 보다 보면은 이제 AI가 나오게 되고, AI가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 셋을 돌렸을 때 퍼센티지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라벨링을 하는지 그 데이터셋을 솎아서 그 부분을 우선 라벨링 대상 데이터셋으로 지정하여 다시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AI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면 이는 배포를 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상 행동 모니터링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죠. 배포를 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의미이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축적된 데이터에서 잘못 이제 인식한 부분이 있으면 그 또한 속간해서 우선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셋으로 등록을 하고 다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스템, 데이터셋 관리 시스템에서 우선 라벨해야 되는 데이터셋을 작업자와 검수자들이 제한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라벨링을 하게 된다면 전이학습과 능동학습을 통해서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이상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고객사는 나는 지금 이거 AI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지적만 해줬는데, 그 과정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상행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같은 상황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데이터 라벨링을 작업자랑 검수를 잘 하자가 아니라 어떠한 지속적으로 AI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고객사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러한 시스템 AI를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면서 다수의 작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 메이커는 이러한 체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통합 ML 이러한 그 경험 노하우를 쌓아서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ML 플랫폼을 내년 3월에 출시해서 이제 고객사들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데이터셋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